안녕하십니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의료분계 TV에 나오게 된 이유가 간호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는 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호법이 지난 21대 국회 때는 폐기가 됐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폐기가 된 법안을 요번에 22대 국회 때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국회 때는 간호법을 주도했던 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을 주도를 하고 이제 지금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여당만 반대를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대통령실도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워낙에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이제 힘으로 본회의를 통과를 시켰는데 당시에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보건의료 직역이 여러 단체들이 사실 의료기관에서 일을 합니다. 모두가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한 직역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또는 권익을 위한 법이 따로 만들어지면 조화롭게 업무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그리고 안쪽에서 너무 이제 분쟁이 심해지면 국민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대통령이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고 이제 끝난 줄 알았죠.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생겨지자마자 이번에는 야당뿐만이 아니고 여당도 간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쪽이 반대를 하면 사실 법안이 통과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호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여당, 야당이 다 찬성을 하고 심지어 보건복지부도 크게 반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이 무조건 제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대통령실에서도 동의를 한 부분이니까 여당이 발의를 했겠죠. 심지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했던 간호법은 대표 발의자가 누구냐면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 발의자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전체 이름을 다 넣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건 그냥 당론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한 거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래 본인들이 지난 회기 때 이 간호법을 통과를 시켰던 당이니까 이번에도 간호법 통과는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그래 했으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난 국회에서는 반대를 했던 여당이 갑자기 입장을 선회를 해가지고 간호법 발의를 본인들이 주도를 하려고 하는,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여당에서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거는 지금 현재 이 전공의랑 의대생들이 학교랑 병원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병원들에는 전공의들이 없다 보니까 의료 공백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는 최근에 충남대병원 이런 데는 디폴트 얘기까지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병원들이 적자가 심하죠. 그래서 전공의의 공백을 어떻게든 메워야 되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지금 메우려고 하느냐, 수련병원들이. 당장 전공의들이 이제 안 돌아올 겁니다. 실제로 사직 처리를 해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병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차피 후반기 모집을 해도 전공의들이 그렇게 지원을 많이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PA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대학병원들에서, 수련병원들에서 PA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 PA들이 활동을 해도 사실 전공의들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 공백을 메우긴 좀 힘들어서, 그렇다면 전공의 공백을 메우려면 PA들을 더 많이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PA들을 고용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환자들하고 이제 분쟁 과정에서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생길 게 분명합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 간호법을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던 간호법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나왔던 간호법이랑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13조를 보면 진료 지원 업무의 수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호사나 전문 간호사는 이 의료법 제27조 1항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이제 명문화해 놓은 그 항목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면허 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나 진단이나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해서 의사의 판단이 있은 후에 포괄적으로 의사가 지도하거나 위임하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의사가 PA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간호사한테 A 환자 봉합을 좀 해주세요 하면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뭐 봉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침습적인 처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사가 해야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전공의들이 지금 빠져 있으니까 그 공백만큼은 이제 의사가 할 수가 없게 돼 버리니까 수련병원들에서 간호사한테 시켜야 되는데 그게 불법이 아니게 만들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간호법에 이런 항목을 넣어가지고 꼭 의사가 해야 되는 걸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의료행위들을 간호사한테 시켜도 이제 불법이 아닌 걸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경호 의원이 발의했던 간호법의 가장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사실상 불법 의료행위로 되어 있던 PA의 의료행위를 합법화시키는 그게 이제 주 골자가 되겠고 그것 때문에 PA를 합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난 회기 때까지는 간호법을 반대했던 여당이 이번에는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간호법이 지난 회기랑 달라진 게 없느냐 그냥 그대로냐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간호법을 이제 두 사람이 발의를 했습니다. 예, 먼저 발의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의원이 발의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6월 28일 좀 한 9일 정도 뒤에 이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죠. 이수진 의원이 이제 또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법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이제 강선우 의원이 발의했던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었던 그 간호법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PA 합법화를 제가 봤을 때는 염두에 둔 걸라고 봐지는데 이 강선우 의원이 발의했던 간호법의 제11조의 내용을 보면 이 간호사의 업무가 원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진료의 보조를 그 범위를 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인즉슨 대통령령으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이제 업무의 범위를 진료의 보조의 범위를 좀 광범위하게 잡아버리면 지금 현재 PA들이 하고 있는 이제 의료행위를 합법화 시켜줄 수 있는 이제 방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지난 그 21대 국회 때 간호법을 결국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반대를 했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간호사를 제외하고 다른 직역들은 다 간호법을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간호조무사라든지 의료기사 직역들이 굉장히 크게 반대를 의사랑 같이 반대를 했었는데 이 의료기사 직역들을 아마 달래기 위해서 이 법을 약간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1대 국회 때 만들었던 간호법 내용을 보고 의료기사들이 반대를 했던 이유는 만약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늘어나서 간호사가 지금 우리 기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일자리가 뺏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찬성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신에 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의료기사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업무는 간호사가 아무리 이제 뭐 업무 영역이 확장이 되더라도 할 수 없게 하겠다. 그렇다면 뭐 어느 쪽으로 확대가 되겠습니까? 간호사가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의료기관 안에서 뭐 의사, 치과에서 한의사의 업무 중에 일부를 간호사가 더 해도 문제가 없게 만들 것이라는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의사의 업무를 더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강선웅 의원도 이 간호법을 만들면서 지난 회기 때 만들었던 간호법의 이제 문제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PA 합법화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 뒤늦게 발의가 되긴 했는데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이 가장 좀 문제가 좀 큰데요. 지난 회기 때 간호법을 이제 추진했던 국회의원 중에 제일 적극적으로 간호법을 추진했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의 최연숙 의원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수간호사 출신이었죠. 그분이 이제 직접 이제 현장에서 뛰던 간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간호법을 밀어붙였는데 안 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이 폐기된 이후에 다시 발의한 간호법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법안이 폐기가 됐는데, 그 사실은 최연숙 의원이 국회가 이제 문을 닫기 전에 발의를 했던 간호법의 내용이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완전히 간호사 중심적이고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수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실상 21대 국회 때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최연숙 의원이 발의했던 간호법의 내용을 당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수진 의원이든 강선우 의원이든 추경호 의원이든 지난 21대 국회 때 기본적으로 본회의 통과됐던 간호법 내용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뭐가 추가가 됐는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수진 의원이 발의했던 간호법은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간호사 등 하면 뭐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서 간호사 등은 이 간호사, 전문 간호사,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외에도 요양보호사와 간병인력까지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간호사들이 이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력들에 대한 통제권까지도 다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통제권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수진 의원이 발의를 했던 간호법의 30조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30조 5항이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30조 5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호 서비스 등이 필요한 환자와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재가 등에서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 등의 업무는 간호사 책임하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 말인즉슨 간호사가 관여되지 않으면 시설, 재가,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에서의 어떠한 간호행위, 간호와 유사한 행위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간호사 없이도 약간 재가 요양 같은데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걸 완전히 간호사가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원래 이제 간호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간호법을 만들고 싶었던 주 이유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처음에는 간호법을 발의할 때 간호협회나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호사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니까 열악한 처우의 간호사 처우를 좀 개선시키고자 간호법을 만들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법안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니까 급해지니까 본심이 나왔습니다. 그 본심이 뭐였냐면 이제 돌봄을 꺼내고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노인 돌봄, 뭐 부모 돌봄을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 그 말인즉슨 결국은 이 간호법의 목적 자체가 간호협회에서 왜 간호법이 필요했는지 목적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돌봄은 병원에서 얘기하는 간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설이나 또는 재가 이런 쪽에서 하는 이제 요양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시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간호 서비스 센터라든지, 지금도 사실 간호사가 요양 뭐 케어 센터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어르신들 이제 수액이나 영양제 같은 거 놔드리고 뭐 혈당 체크 이런 것도 하면서 일종의 의료 행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야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올 거니까, 또는 또 제가 서비스에도 많이 신청을 할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의사가 지도해서 하는 게 이제 가정간호거든요. 명확하게 의사가 지도하고 처방해서 하는 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호협회는 이제 그걸 이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거죠. 통제권을 벗어나서 의사에.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간호법 때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굉장히 이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사이비 의료라든지 좀 이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 같은 것들이 그런 쪽에서 일어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죠. 그리고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 보면 간호사의 업무를 원래 다른 법에선 의료법도 마찬가지고 강선우 의원이 이제 발의한 법도 마찬가지고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도 마찬가지고 이제 간호사의 업무 내용에서 그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전용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간호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21대 국회 때도 간호법이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 이 내용이었다가 이제 다시 진료의 보조로 바뀌었는데 이수진 의원은 이제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린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그러니까 진료의 보조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의사가 그냥 처방만 해주면 언제든지 자기가 주사 놓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최근에도 모 한의원에서 굉장히 연로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 앞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비윤리적인 이제 의료 행위를 한 걸로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돼서 간호사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요양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연로하신 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처방전만 발행하게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불법 의료 행위를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간호협회 수건 사업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여당에서 간호법을 추진하는 목적하고 야당에서 간호법을 추진하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돌봄센터를 만들고 간호사 주도하에 이렇게 시설을 늘리고 하면 민주당이나 노조에서 말하는 건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이게 넓히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간호협회는 이제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병원에서 뭐 수간호사 이상이 되지 못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든 간호사들은 사실 활동을 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래서 장롱 면허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길을 열어준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방향이 국민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의사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이제 여당은 전공의들이 이제 사직을 함으로 해서 생긴 의료 공백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그걸 PA로 해결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간호법을 이용을 하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든 여당의 목적이든 야당의 목적이든 제가 봤을 때는 좀 순수하지 않다. 우리나라 의료 이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